고맙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며 사제회 이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미뤄졌던 수사가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관련 사건부터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라 경찰이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이후 밝힌 두 번째 입장인데 이번에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선고 직전 승복과 통합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후반쯤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경호처는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통상 60여 명이 투입됩니다.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이 없었던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시 참모회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보좌 체제로 가동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하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리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정치권의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60일을 꽉 채운 날짜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일을 조속히 공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세력과 결별하기 전까지는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선일을 신속히 공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추경안 제출 등 민생 회복에만 역량을 집중하란 겁니다. 정책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30일 이내에 경선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실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 단죄를 강조하며 국민의힘도 겨냥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책임 없이 대선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윤 전 대통령 제명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결별 없이는 공당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완전 국민 경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은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와 출마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경선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를 재신임하고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관위 구성을 추인하기로 했는데 탄핵 후폭풍도 여전합니다. 김희대 기자입니다. 주말 동안 지역구 민심을 듣고 다시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별 모임에 이어 의원총회까지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고 위로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길,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려서 확장하는 일.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반 이재명을 기치로 대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가지 권력을 동시에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오늘 열리는 비대위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추인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부 사퇴 문제는 의원들의 박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을.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중도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빨리 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한테 시간을 드리는 게 기본이라. 뺄셈 정치로 절연하고 가자. 저는 그게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또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파면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한 것을 두고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지도부의 조치를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미국 정부가 9일로 예정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주식시장 불안도 일시적인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5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로 다른 개별 관세를 추가한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앞두고 50개 이상의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하되 연기나 유예는 없다는 게 미국 정부 방침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시행된 상호 관세가 한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postponing. They are definitely going to stay in place for days and weeks. That is sort of obvious. The president needs to reset global trade. Everybody has a trade surplus, and we have a trade deficit. 미국과 거래가 전혀 없는 남극 근처 이른바 펭귄섬까지 관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leave anything off the list, the countries that try to basically arbitrage America go through those countries to us.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증가세를 보인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단기적 반응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The reason the stock market is considered a good investment is because it's a long-term investment. If you look day to day, week to week, it's very risky.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나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지만 물가 상승 우려 속에 내년 가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 전역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관세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가 역성장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기본 상호 관세 10%가 부과된 첫날, 동부 뉴욕, 보스턴에서부터 남부 텍사스를 지나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50만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반트럼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감축과 예산 삭감, 관세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는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I'm here today to say hands off of our democracy, hands off of our rights, hands off of our futures. 트럼프발 관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o slow spending, hit the job market, and again, if we don't change course, I think throw the U.S. into recession as we go through the rest of this year.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할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미 전역 1,200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분출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골프를 치고 정치 자금을 모금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천안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버스 넉 대가 추돌해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위 버스 2대가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그 뒤로 잇따라 부딪힌 다른 버스들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버스 창문으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대형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등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1시간 넘게 이 일대가 정체를 겪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울산 남구 두왕동의 재활용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이 낙상으로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지하도로 통행이 통제되다 저녁 7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에 국내 증시 급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현재 5% 가까이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1.55포인트 하락한 2343.87에 코스닥은 28.64포인트 내린 658.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주말 미국 3대 지수는 5% 넘게 하락하며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개인은 홀로 매수 중입니다. 기계와 운송장비 등 업종 전반의 하락 속에 반도체 개별 관세 부과 예고에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는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주 약세가 뚜렷합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일자리, 저출산 관련주는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ABL 바이오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요즘 중국 대학 캠퍼스에는 체중관리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학교가 식단 조절과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베이징 과학기술대학교. 식사 시간이 되자 학교 식당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최고 인기 메뉴는 잡곡밥과 생선, 채소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식입니다. 比一复刻咱们卫健委的这个食谱，早中晚三餐热量总共不超过1600千卡。 상하이 이공대의 다이어트 체육 수업은 고강도 운동으로 악명이 높은데도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몰릴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3년 만에 35kg 감량에 성공한 학생도 있습니다. 这是我大一下学期的时候，当时大概是200斤，随着上这门课到现在130斤。 윈난성에서는 92개 대학이 건강증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소 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매년 80점을 넘으면 졸업 때 체질건강 우량 증서를 받는데 이 증서가 있으면 취업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기 위해 피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수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5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진 현장.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외국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15살 소녀는 싱가포르에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Die Menschen hier sind nicht geflohen. Sie sind immer noch da. Sie leben hier, um ihr Land zu verteidigen und tun, was sie können. Das beeindruckt mich sehr. Es ist wirklich ein tapferes Land. 이들은 직접 목격한 광경을 눈으로 새기고 카메라에 담아 세계 각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1인당 수백 유로를 내야 하는 만큼 지역 경제 회복에도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면에서 관광객 성격인 외국인들의 방문에 큰 반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드칼레 지역의 한 공장. 자르고 분쇄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반짝이는 붉은 금속 조각이 쌓입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이 업체는 프랑스 전역에 버려진 폐기물에서 구리를 회수합니다. 철거된 건물과 기계 폐기물, 오래된 전화선 등에서 지난해만 구리 3만 6천 톤을 수거했습니다. L'objectif, c'est toujours de récupérer quasiment 100% de la matière, cuivre ou aluminium, et de valoriser les plastiques qui sont issus de cette opération. 업체 측은 재활용되는 구리의 순도가 실제 광산에서 추출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Vous avez un besoin de recyclage de cuivre tout simplement parce qu'aujourd'hui vous avez une consommation, une demande mondiale qui est supérieure à la capacité de production primaire de cuivre. 현재 톤당 구리 가격은 7,500달러대로 20년 전에 비하면 5배가 뛰었습니다. 업체 측은 구리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 2030년까지 재활용 구리 생산량을 5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스모 입문 선수들이 줄면서 스모 도장 사범이 직접 인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18살의 기도 다이가 선수. 전직 스모 선수인 다마노 이사범이 직접 발품을 팔아 스카우트